그 로블록스에서 5학년 아이가 기타 시뮬레이터 만들어가지고 뭐 5,000원 벌었어요.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뭐 로블록스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그때 처음 들어간 게 아마 2021년이었어요. 국가기관에서 요 센터를 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소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여서 그 로블록스에서 이 개소식을 하려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되게 누가 잘하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너무 잘 만든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자그마치 걔가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맡겨서 500만 원을 아버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드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디랩의 대표와 또 웨이메이커 스쿨의 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송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이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인데요. 인터뷰를 한 10군데 정도에서 해서 이렇게 저희 기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기사를 썼을 때 실은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14년 동안 휴대폰 개발하던 엔지니어였는데 코딩 교육 전문가로 다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날부터 막 그 엄마들이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코딩 교육을 가르쳐 달라고. 실은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교육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실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참 보니까는 우연하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7월 달부터 저희는 이제 코딩 교육을 하게 됐고, 지금은 한 10개 정도의 이제 캠퍼스에서 코딩 교육을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창업가 경험이라는 이제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큰 벽은 이 대한민국의 입시의 벽은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혁신 교육을 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2번 와서는 애들이 그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도 너무나 어렵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쯤 되면은 다 애들이 그만둬요, 이 재미있는 교육을. 왜냐? 엄마들이 다 우리의 이제 국영수 해야 돼서요. 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걸 할 수가 없구나, 한국에서는 끝까지 제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세워야겠다. 학교를 세우면 대한민국 입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는 고민을 했었고, 2021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웨이메이커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현재 그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볼 거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좀 바꾸는가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과학기술 하면은 이렇게 되게 멋진 휴대폰 만들고 VR 그런 거 만드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요, 인간 자체도 바꿔요. 그래서 국가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부터 한 200년쯤 전에 국가가 국민을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합니다. 영원하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사회 시스템, 그런 삶의 패턴은 실은 생긴 지 굉장히 짧은 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언제든지 그 패턴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과 산업화 초기에 그 사회 시스템에 맞는 인간들을 양상하는 시스템이 실은 공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바뀐 사회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고, 이러한 순서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산업사회에 왔다가 이제 지식사회로 온 거죠.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아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죠.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일까요? 학교일까요? 집은 학교가 됐어요. 학교는 뭐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죠. 그럼 뭐예요? 집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다시 이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학교의 교육 기능과 경제 기능이 다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자, 뭐예요?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영역들도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의 구조와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처음으로 인간이 이런 생각들을 조합해서 분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종이보다도 이 스크린이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이 지식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더 빠르고 좋은 지식들을 이제는 뭐예요? 초등학생들도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부트캠프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랭귀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컴퓨터 이 랭귀지를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줘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들은 IT 쪽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IT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아요. 네이버 면접관 얘기 딱 들어보니까는 질문을 해보면은 이 아이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가를 딱 캐치를 한대요. 그게 딱 보인대요. 자,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애예요? 질문 몇 번 해보면은 얘는 이 굉장히 빠른 이 IT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고 추구할 애들이나 그런 걸 보인다고 해요. 그런 애들을 바로 채용하는 거죠. 지식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 지식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점점 취업은 줄어들고 이런 형태의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장에서 내가 직접 성과를 내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learn by doing, 뭐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거, 그리고 점점 교실 아니라 현장과 연결되는 교육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미 벌써 해외 교육은 지식 교육이 다 끝났어요. 역량 교육으로 바뀌고 변혁적인 역량, 그래서 사회를 얘가 어떻게 더 좋게 바꾸는가로 이미 전 세계 교육 리더 그룹인 OECD 2030의 그 교육 프레임워크가 이미 나온 상태예요. 그게 걔네가 전 세계 교육을 리딩하는 그룹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미 벌써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creativity,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그 다음에 이제 communication, collaboration, 요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걸 이제 4C라고 하죠. 그래서 이 4C를 강조하는 거는 이제 교육계의 거의 보편적인 통설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추가되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다 개편돼 있어요, 이미. 다만 현장이 그렇게까지 바뀌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로블록스에서 5학년 아이가 기타 시뮬레이터 만들어가지고 뭐 저한테 맨날 막 저 5,000원 벌었어요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로블록스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그때 처음 들어간 게 아마 2021년이었어요. 로블록스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을 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이 센터를 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소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여서 오프라인에서 못하고 그 로블록스에서 이 개소식을 하려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내부적으로 좀 인력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되게 누가 잘하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너무 잘 만든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너가 이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그마치 걔가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걔가 이런 걸 만드는 팀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디자인하는 중학교 1학년 1명, 그 다음에 고3 정도 나이가 되는 디자이너 1명,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코딩하는 고등학교 2학년. 얘는 서울에, 한 명은 경기도, 한 명은 부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 디스코드라는 그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그냥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맡겨서 500만 원을 아버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드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대학만 나오면 뭐 인생이 핀된다 그래서 대학 안 해와.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게임 만들고 막 하다가 더 잘 만들려면 대학 가야겠구나 해서 대학 가는 애가 대학 가서 뭐가 다를까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예. 그리고 전자의 기존의 패턴대로 살았던 친구는 이거 되면 성공한다 그래서 왔더니 약간 멘붕. 이 친구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오히려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이. 예. 그게 제가 봤던 아주 직접적인 현실이에요. 자, 메타버스에서는 스토리, 세계관, 디자인, 예술, 공학, 접근성, 흔적들이 많이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디지털 하면 코딩하고 개발자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했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갑니다. 갈 거예요. 메타버스는. 근데 메타버스는 이 기술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코딩한다고 될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 뭐예요? 메타버스에는 스토리와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인문학의 영역입니다. 다시금 인문학에 아마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책 쓰듯이 이제는 막 그 메타버스 세계관 만들고 막 스토리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뭐야? 3D잖아요. 3D. 그러니까 막 예술, 디자인, 그 사람들의 먹고 살 세계가 다시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다시 뭐예요? 예술가와 디자인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뭐예요? 10대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노하우도 물론 있지만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거, 이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대가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요. 그리고 10대가 유튜브 보고 이 디지털 세계는 다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도 할 수 있고요. 가치를 더 빨리 창출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NFT에서도 보면은 이게 디지털 미술이잖아요. 아톰 미술이 아니라 디지털 미술에서는 10대들 중에 백만장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아트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정교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필이 되게 중요해요. 필. 어떤 트렌드에 딱 맞추는 거. 그 10대들이 잘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디지털 세대에서는 세상에서 10대들의 창업과 10대들의 백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교육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실은 만약에 창업가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걸 개척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NFT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러한 새로운 세상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블루 오션이죠. 그리고 이제 서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개척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막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실은 우리가 창조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게 돼요. 앞으로 미래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길이 없어요. 공식이 없는 사회가 돼요. 이 뷰카라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럼 뭐예요? 자, 이게 길이야! 라고 외쳤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몰려들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져. 그럼 그게 길이 돼요. 미래 사회는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컴퓨터로 막 우리가 뭐 엑셀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막 작사 작곡 할 거라고 이 컴퓨터 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도 되겠네. 해보니까 이런 것도 되겠네. 그러면서 컴퓨터가 발달됐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한 소프트웨어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죠. 교육은 분명히 미래 교육은 그렇게 나갈 거예요. 미래 교육은 이거다 저거다 믿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 회사랑 같이 거래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제일 교포분이 저희 영업사원인데 한국 왔어요. 물어봤어요. 일본에 뭐 입시는 좀 어때요? 그랬더니 한국처럼 치열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에는 좋은 중소기업이 많대요. 대기업하고 임금 차이도 크게 안 나고 복지도 좋대요. 그러니까 굳이 다 인류대학 나와서 대기업 가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일본 가봤어요. 그때 막 중고등학교 애들이 막 토요일 나와가지고 막 럭비하고 배구하고 하는데 너무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함께하는 광장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작고 건강한 기업들이 많아서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갈 수 있는 사회 진출의 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교육 문제는 교육자 혼자 풀 수 절대 없어요. 경제 문제로 풀어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자 컴퍼니라고 해서 아빠, 자녀, 그 다음에 코치가 같이 만드는 기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드는 걸 막 파는 거죠. 팔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는 건데, 자,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이 몬드라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200개 협동조합인데 이 몬드라곤이 스페인의 버스크에 있었던 그 기업이에요. 버스크는 뭐예요? 스페인에서 가장 못 사는 기업이었는데 이 몬드라곤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됐어요. 스페인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지역이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을 만든 이 기업이 이 호세라는 신부가 세운 직업학교에서 시작했어요. 그 직업학교 출신자들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기업을 세워서 이런 기업이 됐다는 거죠. 자, 뭐예요? 여기는 아주 이상적인 교육을 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대학도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앞으로 이 교육과 기업은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이 학교가 이 학부모와 함께 경제 기능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에 엄마 아빠는 은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IT를 할 수 있고 엄마 아빠는 비즈니스의 도메인의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펀딩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비즈니스를 같이 감당하는 교육 마을을 만들면은 그제서야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 커리큘럼 구성이 궁금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거기 보면 이제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가 정신과 관련돼서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아산이어서가 아니라 정지영 회장님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 한 그 창업자보다도 훨씬 더 기업가 정신이 높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저는 전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폰이 만들거나 경부속도로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은 조선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